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가 되겠습니다. 증여세는 과연 누가 내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사람, 수증인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효과적으로 증여세나 상속세를 절세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누가 내냐면 바로 혜택을 본 사람이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양도 차익을 얻었다면 양도인이 내야 되고요. 상속인이라면 상속받았다면 그 사람이 혜택 받았으니까 상속인이 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돈을 벌었다 이거죠. 그렇다면 번 사람이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임대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 아니면 이자배당소득이든 연금소득이든 받은 사람이 바로 낸다는 것이 바로 세금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증여세는 누가 내는 것일까요? 마찬가지로 증여받은 사람이 이익을 향유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증인이 내야만 합니다. 수증인, 바로 증여받은 사람이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증여자가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느 경우일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수증자가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증여자가 반드시 내야만 합니다. 가령 이런 것도 있겠죠. 증여를 했는데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바로 증여자산 가지고서요. 어떻습니까? 자녀가 도박이나 투기나 주식을 아니면 선물 거래, 옵션 거래를 해서 홀라당 날렸습니다. 무일푼이 됐죠. 이랬을 때는요. 조세채권 확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반드시 수증인이 아니라 증여자가 낼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여세 연대납세 의무를 적용해야지고 수증인이 내든 낼 수 없다면은 바로 당신이 내시오 증여자 이렇게 낼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그 수증인이 안 내니까 부모님이 대신 내주니까 대신 내주는 것에 대해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거든요. 좋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무일푼이 돼야 된다는 자녀가 그것이 문제다 보니까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겠죠. 그리고요. 상속받은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상속받은 비율로 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요. 가령 상속재산을 100억 원씩 각각 50%씩 받았다. 그러면 상속세가 만약에 50억이 나왔다. 그러면 똑같이 25억씩 반반 내는 것이 원칙이죠. 하지만 상속세 연대납세로 자기가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다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사람이 다 낸다면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낼 수도 있는데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이 300억 원이고 상속세가 120억 원인데 상속인은 자녀가 3명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120억 원 3으로 나눈다면 40억 원씩 내야 되겠죠. 상속재산을 균등히 받았다면요. 자, 그래서 상속재산을 균등히 받았을 때는 자녀들은 다 40억 원씩 납세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장남을 제외한 2명이 파산할 경우도 있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파산을 안 해도요. 상속재산을 받았는데 채권자한테 다 뜯겨왔습니다. 빚쟁이였거든요, 자녀들이. 그랬을 때는 정말로 상속세 납부 능력이 전혀 없겠죠. 그렇게 된다면요, 어떻습니까? 장남은 자기 몫의 상속세 40억 원을 냈지만 다시 상속세 80억 원을 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요, 장남이 120억 원 정도 받았다는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다 낼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상속세 연대납세 의무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세무관청에서는요, 3명이 나누어서 40억 원씩 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40억 원씩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그 상속세 납부 능력이 없다면 한 사람, 납부할 수 있는 사람한테 전부 다 내라고 통보하고 뺏어가면 되거든요. 이것이 바로 연대 보증하고 비슷한 것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대출 연대 보증을 설 경우에요. 차주가 대출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바로 금융기관은요, 차주한테 내란 말보다는요, 연대 보증인한테 내라고 그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연대 보증인이 무조건 갚아야만 하겠죠. 왜냐하면은 그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힐 수 있으니까 낼 수밖에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겠죠. 돈을 빌려간 차주가 대출금 상환 능력이 있다. 돈 숨겨놨다. 와이프한테 몰래 줬다. 뭐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대 보증인들도 많은데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
관계없습니다. 한 사람한테만 그럽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팬 사람만 계속 빼는 것이죠. 돈을 낼 수 있는 사람한테만 바로 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다 부질없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은행 등은요, 소득과 재산 등을 비춰볼 때 대출 원리금을 가장 잘 낼 수 있는 그 사람한테 모두 다 내라고 닥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한테 다 받고 나서 자기들끼리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든지 말든지 그것은 나랑은 관계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억울하게 예를 들어서 연대보증을 섰는데 세 명이 연대보증 섰으면 3분의 1씩 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전부 다 한 사람이 내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자기가 대신 냈으니까 다른 연대보증인한테 또 돈을 받아야 되는데 구상권으로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을 걸어야 되는데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리겠죠. 상속세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세무당국은 소득과 재산에 비추어 볼 때 상속세를 가장 잘 낼 수 있는 사람한테만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구상권들은 뭐 상속인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형제들이 3명이 나눠 받았는데요. 보니까 둘째, 셋째가 상속세 나중에 못 낼 것 같아요. 그랬을 때는요, 장남이 전부 다 덤터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전에 상속재산 나눠줄 때 상속세분을 먼저 빨리 빼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러한 조치가 없다면 나중에 장남이 다 내야 되는 불상사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반드시 조심해서 상속세 납부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고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여세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요,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고 저의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서요, 그것을 통해서 상속세, 증여세, 기타 세금들 절세를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 그 이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한번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는 없습니다. 반드시 이익만 있을 뿐이죠. 자, 불가피한 경우 바로 수증자가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증여세 연대납세 의무를 적용한다는 것이 되겠는데요. 상황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합니다.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했을 때는 증여자가 대신 내시오 하면서 증여자한테 증여세를 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상황은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 징수를 해도 조세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100년 하청이죠. 그러니까 증여자한테 증여세를 대신 내세요 하고 청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상황은요, 많이들 있습니다. 요즘 수증인이 비고주자인 경우가 많이 있겠죠. 이때는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대신 납부한다면 훨씬 더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바로 만약 고주자인 부모님이 비고주자인 자녀들한테 증여할 때 증여세를 대신 내줘도 추가 증여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된다면요, 정말로 엄청나게 부모님 재산이 더 빠지는 거잖아요. 줄어들면 상속세가 그만큼 더 줄겠죠. 자녀가 내야 될 것을 부모님이 대신 내주니까요.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상속세 절세에 엄청난 도움이 되니까 비고주자 증여 시에는 증여재산 공제비록 5천만 원, 2천만 원 공제 못 받습니다. 며느리한테 줘도 1,000만 원 공제 못 받고 배우자도 6억 원 공제 못 받습니다. 하지만 증여인이 부자라면, 자산가라면 이때를 노려서 어떻게 보면 증여세를 대납해 주는 것까지 한다면 그까지 증여재산 공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상속세를 완벽하게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한테 10억 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2억 4천만 원이 발생됩니다. 비고주자인 자녀죠. 증여재산 공제 5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가 3명이라면 3명이 다 외국에 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증여재산 30억 원을 바로 보내주고 부모님은 30억 원의 상속재산이 빠졌고요. 증여세 대납도 7억 2천을 부모님이 대신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한 번의 증여로 30억 원 증여로 37억 2천만 원의 상속재산이 감소됐습니다. 상속세를 50% 가정 시 18억 6천만 원의 상속세를 한꺼번에 절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손자녀한테 증여하게 된다면 손자녀 6명한테 10억 원씩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비록 증여재산 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엄청난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게 만들겠죠. 자,
상속세 절세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자녀한테 10억 원씩 증여할 경우 세대생야 할증세 30%까지 합쳐갖고 한 사람당 3억 120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6명한테 18억 7200만 원의 증여세를 대납하게 되기 때문에 증여재산 60억 원 플러스 그 다음에 대납한 18억 7200 하니까 할아버지는 78억 7200만 원의 상속재산이 갑자기 줄어듭니다. 그러면 상속세 50% 가정 시에 무려 39억 3600만 원의 상속세 절세 효과가 나타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손자녀 증여 후 5년만 경과되더라도 상속재산에서 합산되는 증여재산은 한 푼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거양득이 되겠죠. 따라서 자녀 3명하고 자녀 배우자 3명, 그 다음에 손자녀 6명한테 전부 다 비거주자입니다. 총 120억 원을 증여하고 총 증여세 33억 1200만 원을 할아버지가 대납하게 된다면요. 총 153억 1200만 원의 상속재산이 줄고요. 상속세율 50% 가정 시에는 무려 76억 5,800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상속세 절세가 바로 가능하죠. 물론 자녀 배우자와 손자녀에게 증여한 90억 원의 증여재산은 또 5년 경과 시에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역시 상속세 절세에는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증여세 연대납세로 증여자가 대신 증여세를 내주는 것은 행운 아닌 행운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것을 검토해서 실행할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가족들이 비거주자인 경우에 반드시 증여를 통한 증여세 대납으로 최고의 절세 스킬을 발휘해 보시고요. 또한 부동산 같은 경우 증여할 때 단순 증여를 통해서 임대보증금까지 활용해 준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부모님이 바로 수렴청정 증여를 통해서 손자녀 명의의 그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법인을 만들고서 부모님이 대신 호가호위 한다면은 상속세 절세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재산권을 끝까지 행사할 수 있는 현명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들이 많이 있겠죠. 이런 고민들 제가 한 방에 해결해 드립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를 잇는 100년 대계 자자손손 플랜, 바로 100년 동안에 제가 세금 우산하고 그 다음에 투자 우산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 장마 기간이죠. 어느 곳을 가더라도 비를 피할 수 없는데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100년 동안의 세금 확실한 우산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8월달 세미나는 8월 9일 오후 2시, 8월 10일 오후 2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미나 장소는 강남역 옆에 공간 이지가 되겠고요. 저한테 신청할 때 3만 원만 입금하시고 성함하고 회차만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간 이즈 강남역 스터디룸 카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강남역 5번 출구에 나와서요. 197m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도보로 간단하겠죠. 자, 지금까지요. 증여를 하면 증여세는 수증인이 내야 됩니다. 그런데 효과적으로 증여자가 내는 경우도 있겠죠. 증여세 연대납세 의무를 확인하셔갖고 활용하셔가지고요. 정말로 엄청난 증여세 절세하고요. 그 다음에 사전 증여 전략을 효과적으로 펼쳐서 반드시 증여와 상속세 그 100년 동안의 세금 우산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